안녕하세요. 부자엄마가 되고 싶은 은잔디입니다. 오늘은 2022년 임신, 출산, 육아 혜택 총정리 영상인데요. 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샘맘입니다. 네, 19년생 아들이 있고요. 20년생 딸이 있는데 지금 임신 9개월이다 보니까 22년 2월에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나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총 7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액도 확대되고 기간이나 사용처 또한 확대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째 때는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 때는 6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지금도 60만 원인데 셋째의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는 10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단태아의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 원으로 금액 자체도 늘어났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2년 동안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원 항목도 그 전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처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 변경되는 것으로는 모든 진료비, 약제, 치료제로 구입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출산 비용으로 쓰고 돈이 거의 남지 않겠지만 남는다면 치과 진료를 가든 정형외과 진료를 가든 어디를 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둘째 때 얼마나 들었나 보니까 첫 검진부터 출산까지 총 97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100만 원을 지급을 받으면 큰 이벤트가 없다면 또 자연분만을 한다면 100만 원의 이 바우처 금액 안에서 출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이 확대됐다는 것 무척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신설된 혜택인데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데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소 이런 거 빼고는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1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4월 1일부터 지급이 되고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의 경우에는 2월 출산 예정이어서 출산 후에 신청을 하면 4월 1일에 아마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예정일이신 분들은 좀 떨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게 제가 첫째를 19년 1월 1일 0시 0분에 자연분만으로 나왔거든요. 12월 31일에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면은 아이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2살이 되는 거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낫는다고 진짜 버텼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0시 0분에 이제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한 3, 40초 만에 나와서 그 해에 아마 두 번째 태어난 아이인가? 세 번째 태어난 아이인가? 새이둥이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연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면 첫 만남 이용권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아수당인데요. 저는 이게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서 좀 공부를 했어요. 신설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변경 통합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는 가정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이렇게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첫째는 26개월 정도의 어린이집에 처음 갔고 그 이후에는 보육료로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가정에서 아이를 돌봤을 때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가 1년 동안 20만 원, 두 번째 1년에는 15만 원씩을 받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간 이후에는 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건데 금액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크다 보니 가정보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첫째는 26개월에 갔는데도 상당히 늦게 간 편이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뭐 6개월, 12개월 정도 돌만 지나도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 이유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봤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너무 적고 그리고 보육료로 이제 지급이 되는 곳은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조금 수정 보완책으로 영아수당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아수당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면 30만 원씩을 계속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집에 그 전에 가겠다 하면 이제 영아수당은 나오지 않고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지급이 되는 건데 조금 더 좋은 점이라면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25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을 건지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보육료로 나갈 건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적용 대상이 이것 역시 2022년 1월 1일 출생화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개월이거든요. 영아수당에 이 개월수 안에는 들어가지만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계속 양육수당으로 지금 15만 원을 받고 있어요. 아마 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는 15만 원을 계속 지급을 받고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을 갈 거라서 그때는 보육료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양육수당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아동수당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금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까지 아이들이 매월 1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아동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840만 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이 8년 동안 960만 원으로 120만 원, 1년치 금액이 확대된 것인데 뭐 누군가는 이거 뭐 이 돈으로 뭘 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10만 원, 20만 원도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감사하게 8년씩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정부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진 부분인데 우선 저는 아직 육아휴직을 하루도 못 써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출산 휴가만 마치고 바로 복귀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셋째를 낳아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대신 이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대신 아이를 많이 돌봐줬는데 그건 상당히 너무 좋아요. 아빠가 봐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다만 경제적으로 보릿고개가 많이 오죠. 기존에 3개월 동안에는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상한액이 1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뭐 100만 원이 안 되는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변경이 되면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년 동안 1,530만 원 최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년 동안 1,800만 원으로 금액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애 키우나. 근데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하잖아요. 뭐 엄마든 아빠든 뭐 가족이 보든. 그래서 이렇게 휴직 수당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직은 써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150만 원씩은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는 약간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만 저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대상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저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휴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같이 아빠도 엄마도 함께 육아에 동참하시고 육아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나누며 끈끈한 가족애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둘 다 이제 3개월 이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휴직 1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그리고 2개월 차에는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부부가 받는 최대 육아휴직 수당이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3개월을 다 모으면, 물론 통상임금 100%가 이 금액에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기존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150, 그리고 아빠의 달 나중에 나오는데 아빠의 달이더라도 250이었다면 지금 훨씬 더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제도에서 좋은 점은 어쨌든 엄마든 아빠든 둘 다 힘들어 봐야 된다 하는 점을 둘 다 해봐야만, 그리고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그때 엄마 또는 아빠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둘 다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육아를 동참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고, 사실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있다가 한 말이, 남자들은 다 육아휴직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무조건 꼭 해봐야 된다. 그래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하면서 육아맘 같은 그런 말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많은 아빠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육아를 함께 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분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흔히 아빠의 달 이렇게 많이 말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2022년에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이제 제도가 사라질 거라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있었던 제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사실 아직 활용을 못 해봤는데, 또 22년에 제가 휴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저는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은 부부가 동시에 적용이 이렇게 불가능할 경우, 또는 아이가 이미 생후 12개월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2번째 하는 사람, 뭐 대체로 아빠가 되겠죠. 엄마가 먼저 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번째 휴직자에 대한 혜택이에요.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아빠가 항상 1번째 휴직자였기 때문에 제가 2번째 휴직을 했을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쉽게도 이거를 전에 받을 수는 없지만, 내용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 이렇게만 받을 수 있었는데, 2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육아휴직보다 더 금액을 많이 줘서 2명이 다 휴직을 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보완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3살, 2살, 그리고 뱃속에 9개월 아기, 이렇게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임산부의 삶을 지금 3년, 4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뭔가 사회에서도 죄인이 된 것처럼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움츠러들어서 살고 있어요.
사회적인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렇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출산율을 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도 좀 바뀌고 인식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이외에도 뭐 기저귀 바우처, 농산물 꾸러미, 뭐 영양 플러스, 가스비, 전기세 감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많은 분들 임신, 출산 앞두고 계신 것을 축하드리고, 네, 우리 모두 힘내서 아이들 잘 키워봐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